신대래 논문통계분석연구원입니다. 제8강 PLSSM 기본 운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강 실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제7강을 학습하고 온 상태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제7강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제7강 강의를 꼭 듣고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고 해서 제7강에서 모바일 러닝 프로젝트 실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습에서 8강에서는 뭐를 할 거냐? 세 가지를 할 거예요. 하나는 반영적 측정 모델 그리기. 두 번째는 형성적 측정 모델 그리기 실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조 방정식 모델 그리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이제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교재 79페이지에 통계 실습 2-가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반영적 측정 모델 그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반영적 측정 모델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잠재 변수가 있고요. 여기에 측정 변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기로 뭐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잠재 변수인데 잠재 변수는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건데 뭘 통해서 이 잠재 변수를 측정하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측정 변수를 통해서 이 왼쪽에 있는 잠재 변수를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잠재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 측정 변수들이 있는데 여기 잠재 변수 있고요. 이렇게 측정 변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방향 표시가 이렇게 어디로 돼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잠재 변수에서 어디로 갔어요? 측정 변수로 이렇게 갔죠. 잠재 변수 측정 변수로 갔어요. 요런 이제 모델을 우리가 반영적 측정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 왼쪽을 뭐라고 했어요? 잠재 변수라고 했고 명칭을 뭐라고 했죠? 시스큐 이렇게 할 겁니다. 시스큐가 바로 이제 시스템 품질인데 시스템 퀄러티 이렇게 돼가지고 시스템 품질이 되겠습니다. 그 S, Y, SQ. 우리는 이제 잠재 변수 명칭이나 측정 변수 명칭을 사용할 때 저는 주로 영어 쪽으로 사용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영어로 할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한국말로 우리 한국말로 이거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습에서 포커스는 뭐냐면, 이 실습 포커스는, 측정 변수들을 한번 이제 움직여보는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요거를 상하 좌우로 회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실습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측정 변수의 숨기기와 이제 보이기를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능 키를 활용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기능 키. 여기에 보면 Alt 키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W, Alt키하고 W 동시에 누르면 측정 변수들을 위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요. D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S를 선택하면은 아래쪽으로, 마지막으로 Alt하고 A를 동시에 누르면 왼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형성적 측정 모델 그리기를 실습하는 건데, 여기는 화살표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즉, 잠재 변수가 화살표를 받고 있어요. 즉,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다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우리가 형성적 측정 모델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측정 변수들을 상하 좌우 회전시켜 보는 실습을 할 거고요. 측정 변수의 숨기기와 보이기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실습은 이제 통계 실습 2-4 구조방정식 모델 그리기 실습이 되는데, 우리 이 PLS-SM은요, 측정 모델과 구조 모델을 동시에 그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주로. 그래서 이 동시 그리기를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조방정식 모델 그릴 때, 동시 그리기를 한번 실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에서 제가 한번 동그라미 표시해 볼게요. 여기에 측정 모델 하나고,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측정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조 방정식 모델은요, 두 가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측정 모델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제가 동그라미 표시한 거는 뭐냐면 이제 측정 모델 그리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그렸으니까 제가 한번 여기를 지워 보겠습니다. 여기 지워 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를 하냐면 이제 구조 모델 그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 모델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구조 모델은 이렇게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그라미 간의 관계죠. 다시 말하면 잠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리는 건데 이걸 우리가 구조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조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 방정식 모델이라 하면은 측정 모델 플러스 구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동시에 그리기를 이제 실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제 7강에서 우리가 실습하고, 즉, 어떤 걸 했냐면, 모바일 러닝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했어요. 만들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와서 이제 최종적인 상태, 7강의 최종적인 상태가 이 상태였죠. 그죠?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다 준비가 된 거죠. 그림 그리기 전에 한번 이 프로젝트 모델, 어떤 모델인지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백으로 한번 눌러보고요. 자, 지난번에 뭘 만들었어요? 우리가 모바일 러닝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근데 그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모델이 있어요. 이렇게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PLS SM의 장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 가면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 모델을 설정하는 방법이 좀 매우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눌러 볼 거고요. 밑에 보시면 데이터가 불러져 있죠. 제2장 데이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지난번에 봤던 기술 통계량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는 항상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될 때까지 읽어보시는 거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뒤로 와서 이제 그림 그리기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첫 화면에서 본 것은 뭐냐면, 이제 모바일 러닝 프로젝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그림 그릴 수 있는 여기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지표 관리 창이고요. 오른쪽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이제 해볼 텐데, 첫 번째 실습은 뭐냐면, 교과서로 말하면 79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통계 실습 2-2, 반영적 측정 모델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스큐라고 하는 잠재 변수가 있고, 측정 변수가 시스큐 1, 2, 3가 있는 반영적 측정 모델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저를 따라 하셔요. 자, 시스큐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 놓으시고요. Shift 키 누르세요. 키보드에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계속 누르고 있으세요. 떼지 마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라는 게 있죠. PG UP 이렇게 돼 있고 PG 다운, DN 이렇게 돼 있는데 페이지 다운, PG DN을 눌러 보세요. 눌러서 밑에 이렇게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세 가지가 선택이 됐죠? 그럼 손을 떼세요. 손을 떼시고 이제 마우스로 다시 손을 옮긴 다음에 마우스 여기에서 이 파란 부분 측정 변수 선택한 부분에 갖다 놓으신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마우스를 누르시고요. 손을 떼지 마세요. 손 떼지 말고 이거를 드래그 한다고 하는데 드래그 하십시오. 끌고 가세요. 오른쪽으로 그림 그리기 창으로 끌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와서 놓으십시오. 마우스를 놓으세요. 왼쪽 마우스 손을.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스큐가 잠재면수 명칭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엔터키 치면 되고요. 만약 이거를 한국말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시스큐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한국말로 시스템 품질이거든요. 시스템 퀄러티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스큐로 그냥 잠재변수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엔터키 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잠재 변수가 그려졌어요. 페이지 79페이지 통계 실습 2-2와 같은 동일한 이제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렇게 그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반영적 측정 모델. 반영적 측정 모델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방향 전환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이게 툴이 있으면 툴박스가 있어요. 툴박스 쭉 내려오시면 인디케이터스 이렇게 해서 방향 표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왼쪽을 이제 눌러보셔요. 그럼 왼쪽으로 옮기고요. 위쪽을 눌러보세요. 아래쪽을 눌러보세요. 또 오른쪽을 눌러보세요.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하나 더 소개할 거는 뭐냐면, 이제 기능키를 사용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능키로 하는 거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찍은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Alt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있은 상태에서 W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방향 전환이 됐죠? D로 한번 눌러볼까요? 또 방향 전환이 되죠? S, A를 각각 한 번씩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이 할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뭐 왼쪽으로 가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뭐 S, 그럼 이렇게 되고, A를 누르면 왼쪽으로, W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쪽으로, S, A.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방향 전환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W,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능키를 사용해서 방향 전환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측정 변수가 항상 나타나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숨기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숨기기 하는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런 게 나오는데 쭉 내려오셔가지고 측정 변수 하이드 숨기기가 나오죠. 하이드 인디케이터스가 측정 변수 숨기기입니다. 숨겨 보겠습니다. 숨겨졌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다시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클릭 해서 쭉 내려오셔서 show indicators 보이기 이제가 되겠죠. 측정 변수 보이기 클릭 이렇게 하시면 이제 보이기가 되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 이제 좀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2-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교재 83페이지 형성적 측정 모델 그리기인데요. 같은 측정 변수와 잠재 변수명을 사용할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형성적 측정 모델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여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세요. 다시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이런 이제 메뉴들이 쭉 뜨는데 인버트 매저먼트 모델이라고 있어요. 인버트 매저먼트 모델이 바로 측정 모델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영적 측정 모델에서 형성적 측정 모델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형성적 측정 모델에서 반영적 측정 모델로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 형성적 측정 모델을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없애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방향 전환도 다 된다고 그랬죠?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툴박스로 가서 자 우측으로 왼쪽으로 뭐 오른쪽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원래대로 다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이고 감추기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지금 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서 잠재 변수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하이드 눌러주시고 다시 보이게 하려면 다시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다시 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반영적 측정 모델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습 조금 이제 복잡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습 2-4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다 지워볼게요. 딜리트로 이거는 자연스럽게 지울 수 있습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다 이제 없어졌죠. 그러면 교재 85페이지 실습 2-4 구조방정식 모델 그리기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CBSM 계열의 프로그램을 그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은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이 PLS-SM 모델 그리기는 매우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실습 2-4 문제는 다
반영적 측정 모델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요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큐 하나 누르시고요. 마우스 왼쪽 마우스 누르시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내려오고 왼쪽 마우스를 여기를 클릭하신다고 그랬죠. 클릭한 다음에 끌고 오세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오른쪽에 와서 놓으시고 시스큐가 지금 잠재 변수 맞으니까 그대로 엔터키만 치세요. 그리고 방향 전환만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 툴박스에서 왼쪽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IQ가 되겠네요. IQ 네 가지 측정 변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IQ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측정 모델, 반영적 측정 모델 IQ를 만들어 봅니다. 이것도 끌고 오세요. 마우스를 끌고 와서 놓으시면 돼요. IQ가 맞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하시고 눌러 주시고요.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 방향 전환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 하시면 되고요. 조금 그림 위치가 안 맞으면요.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옮기시면은 선이 딱 나오면서 선 딱 나올 때 딱 놓으시면은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URL에 맞게. 마지막으로는 서브큐가 되겠습니다. 서브큐 이제 모델을 만들 텐데 이걸 서비스 퀄리티라고 해서 서비스 품질이에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 키로 키보드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선택이 될 거예요. 선택이 되면 이제 마우스역에서 다시 왼쪽 마우스로 누르세요. 왼쪽 마우스에 누르시고 왼쪽을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또 끌고 오셔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서브큐가 나왔죠? 명칭이 맞으니까 그대로 엔터키. 틀리면 수정을 한 다음에 엔터키 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명칭을 바꾸고 싶을 때도 여기에서 고치시면 돼요. 자, 엔터키. 다시 방향 전환시키겠습니다. 여기에서 툴박스에서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갈 거예요. 위치가 좀 안 맞으니까 여기 잠재 변수명을 누른 상태에서 좀 우측으로 이렇게 옮겨보면 딱 이렇게 끝나는, 이렇게 선이 나오죠. 이 선은 이제 수평을 맞춰주는 거예요. 수직 수평, 뭐 이렇게 다 맞춰주는 거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면 딱 이제 반듯하게 그려졌으면 알 수 있고요. 중간에 더 이제 있죠. 셋이라고 하는 만족도라는 게 있는데, 만족도도 셋 1, 2, 3로 측정을 했으니까,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 이렇게 눌러주셔서 선택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꾹 눌러가지고 끌고 가서 드래그해서 화면으로 오세요. 그리기 창으로 와서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엔터키 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교재 8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방향을 위쪽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여기서 여기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자, 오른쪽 툴박스 가서 위로 가라 하는 걸 눌러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됐고 수평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면 딱 이렇게 선이 나오죠? 손을 떼세요. 그리고 아무 데나 하얀 곳을 그리기 창에서 아무 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LT 학습 전이라는 건데요. LT도 그려보겠습니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시고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마우스 왼쪽 누른 상태에서 끌고 가셔서 적당한 위치로 끌고 가셔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엔터키 치시고요. 그림 이제 위치를만 변경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면서 정확히 맞았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놓으시고 엔터키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십시오. 왼쪽 마우스 누르세요.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수평 수직의 그 잠재 변수와 특정 변수들이 다 이렇게 맞게 아름답게 이렇게 그려졌죠.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뭐냐면 이제 구조 모델을 이제 그리는 거잖아요. 구조 모델 그리기는 커넥트를 통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커넥트 화면 상단에 중간 정도에 있죠. 커넥트 이걸 누르세요. 누른 상태가 되면 이렇게 하얗게 바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요. 어디로? 그리기 창으로 와서 제가 지금 시스큐에 지금 마우스를 갖다 놨잖아요. 왼쪽, 마우스에서 왼쪽을 눌러주세요.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셋을 이렇게 끌고 오세요. 끌고 와서 셋까지 와서 누우시면 돼요. 그 다음, 다시 뭐예요? 여기에서 IQ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끌고 와서 셋에 와서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브큐에서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다시 끌고 와서 놓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셋에서 LTE로 가면 되잖아요. 마우스로 셋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가지고 쭉 가셔가지고 여기 LTE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교재 85페이지 실습 2-4와 같은 이제 구조 방정식 모델 그리기가 완료가 됐어요. 측정 모델도 그렸고 구조 모델도 그려서 동시 그리기를 이렇게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PLS SM을 사용하면 이제 모델 그리기가 매우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리셨으면요.
세이브만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화면 상단 왼쪽에 보시면 세이브라고 보이시죠? 뭐라고 그래야 되죠?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세이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없어졌죠? 이제 이게 투명도가 없어지면서 이게 저장됐다는 표시예요. 이제는 저장됐어요. 한번 백을 해보실까요? 백을 하시면 이제 없어진 것처럼 보이시지만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클릭을 해보시면 모델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어요. 더블 클릭. 이제 그려진 게 이렇게 됐는데, 항상 우리가, 모델을 그리다가 문제가 있거나, 뭐, 화면 이상이 있으면요, 이제 어떤 것을, 다른 작업을 하고 싶으면 항상 셀렉트를 눌러야 되거든요. 화면 상단에 셀렉트를 항상 누른 상태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시스키2에 뭐가 이렇게, 이제 잡혀 있으니까 아무 데나 그리기 참 아무 데에서나 왼쪽 마우스 한번 왼쪽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한 이제 PLS SM으로 그린 이제 구조방정식 모델이 그려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제 8강 PLS SEM 기본 운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